또한 미 해병대는 다른 군이 평화 무드에 취해 훈련 강도를 낮추고 있을 때 강도 높은 훈련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. 또한 미 해병대는 언젠간 사라질지 모른다는 절박감 때문에 전군에서 가장 최고로 준비된 상태에 있을 수 있었던 셈. 이동하는 배 위에서도 해병대는 훈련을 쉬지 않았습니다. 미 해병대 하면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일단 그들은 최고 수준으로 훈련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. 언제 어디서든 늘 출동 준비가 되어 있는 이미지도 있습니다. 실제로 해외에서 분쟁이 벌어졌을 경우 미국 대통령이 가장 먼저 투입할 수 있는 부대로 거론되는 부대가 바로 미 해병대. 미 해병대가 특별한 것은 전투기와 헬기, 수송기 같은 자체적인 항공부대, 그리고 포병, 군수지원부대까지 갖고 있다는 점 때문에 미 해병대는 다른 부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싸울 수 있는 원 패키지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2025년 현재에도 미 해병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치명적인 강적으로 부상한 중국 견제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. 중국의 강력한 반접근 정책인 미사일 벌떼 공격. 이에 맞서 미 해병대는 소규모 정예부대로 중국 주변의 여러 섬들에 침투하여 중국 해군의 함대가 나오지 못하도록 타격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. 때문에 현재의 미 해병대는 육군, 해군, 공군 중에서 그 영향력과 존재감이 가히 최고 수준입니다. 하지만 미 해병대가 처음부터 이런 존재감을 갖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. 아니, 존재감은커녕 미 해병대는 아예 없어질 그런 운명이었습니다. 2차 대전 당시 미군은 육군과 해군밖에 없었습니다. 그런데 2차 대전 기간 내내 육군과 해군 간에는 수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종전 후 트루먼 대통령과 미군 지휘부는 이런 군내 불협화음을 없애고 지휘체계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목적으로 육군과 해군, 그리고 새로 생긴 공군을 모두 아우르는 국방부를 창설했습니다.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군 내에서 가장 입김이 셌던 미 육군이 미 해병대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. 해병대는 상륙을 전문으로 하는 또 하나의 세컨드 아미일 뿐이다. 대규모 상륙작전은 우리 육군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. 해병대를 유지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. 당시 미 육군은 왜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일까? 2차 대전이 끝난 후 원자폭탄을 갖고 있던 국가는 세계에서 미국 혼자뿐이었습니다. 때문에 지나친 자부심과 낙관주의에 취해 있었던 것이 당시 미군의 분위기. 새롭게 창설된 미 합동참모본부 초대 의장이었던 모마 브래들리 장군. 그는 앞으로 대규모 상륙작전은 하게 될 일이 없을 거라며 해병대 무용론에 힘을 실었습니다. 트루먼 대통령 또한 해병대에 대해 별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.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 해병대는 아예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. 당시 미 해병대 사령관 밴더 그리프트. 그는 1946년 미 상원에 출석하여 간절하면서도 단호한 연설을 했습니다. 해병대는 국가가 필요로 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가 가장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며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해왔다. 우리는 해병대를 유지해달라고 무릎 꿇고 구걸하진 않을 것이다. 이 연설은 미 의회에 진한 감동을 일으켰고 해병대에 대한 지지 여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결국 1947년 국가안보법에 의해 해병대는 해군 산하에서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해병대의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고 조직이 언제라도 해체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불과 3년 후인 1950년 미 해병대가 완전히 살아나게 되는 일이 터졌습니다. 해병대를 살려낸 결정적인 사건. 그것은 바로 6.25 전쟁이었습니다. 6.25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군의 참전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. 그런데 참전은 빨랐을지 모르지만 미군 병력이
전혀 싸울 준비가 안 된 상태였다는 게 문제. 당시 곧장 투입이 가능한 미군은 일본에 있던 메가다 장군 휘하 일본 점령군뿐. 그런데 이 부대들은 그동안 일본에서 점령군 신분으로 편하게 웃고 즐기던 그런 부대들. 이들이 얼마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지 말해주는 충격적인 일화가 있습니다. 당시 북한의 T-34-85 중전차를 상대할 수 있었던 것은 M-26 퍼싱 전차. 그런데 일본에 주둔 중인 전 미군 부대를 통틀어 단 한 대의 퍼싱 전차도 없었습니다. 때문에 미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은 T-34-85 전차와는 상대조차 되지 않는 채피 경전차를 그냥 전투에 투입할 정도였습니다. 이것은 거의 자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. 미군이 이런 무리한 조치를 취했던 것은 너무나 급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던 미군에게도 정말로 잘 준비가 되어 있던 유일한 군대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해병대. 2차 대전 종전 후 대대적인 미군 감축 분위기에서 어떻게 해병대만 전투 준비가 잘 되어 있었던 것일까? 또한 미 해병대는 다른 군이 평화 무드에 취해 훈련 강도를 낮추고 있을 때 강도 높은 훈련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. 또한 미 해병대는 2차 대전 이후에도 베테랑 참전 용사들을 제대시키지 않았으며 이들을 통해 신병들에게 강도 높은 훈련을 지도하도록 함으로써 베테랑과 신병이 모두 다 뛰어난 전투력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.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살기 위한 조직의 생존투쟁이었습니다. 우리는 언제 해체당할지 모른다.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해병대가 준비가 된 부대임을 실전에서 보여준다면 해병대 조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. 이렇게 미 해병대는 언젠간 사라질지 모른다는 절박감 때문에 전군에서 가장 최고로 준비된 상태에 있을 수 있었던 셈. 당시 미 해병대의 대부분 전력은 미 본토에 있었습니다. 때문에 이들은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. 이동하는 배 위에서도 해병대는 훈련을 쉬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모인 해병대 병력은 약 6,500여 명. 이 병력이 바로 제1해병 임시여단이었습니다. 1950년 8월 초 미 해병대는 처절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낙동강 전선, 그 중에서도 마산 전투에 투입됩니다. 1950년 8월 7일 마산 진동림.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곳에서 부산은 바로 코앞이었습니다. 북한군 최정예 부대 방호선의 육사단이 그곳만 돌파할 수 있다면 김일성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. 마산 전투에서 북한군 육사단을 막아선 것은 미 25사단. 하지만 너무나 악착같이 덤벼드는 북한군 육사단으로 인해 미 25사단도 피해가 컸고 방어선이 뚫릴 뻔한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 그때마다 마치 소방수처럼 북한군의 돌파를 막아낸 것이 바로 미 해병대였습니다. 해병대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포병, 그리고 해병 항공대의 화력 지원이 있었습니다. 때문에 북한군의 집요한 공세를 신속하게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. 게다가 미 해병대는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까지 감행했습니다. 이것은 낙동강 방어전 기간 미군이 벌였던 최초의 공세작전이었습니다. 이후에도 미 해병대는 낙동강 전선이 뚫릴 것 같은 위급 지역에 철도와 차량으로 이동하여 북한군을 이곳저곳에서 막아냈습니다. 1950년 9월 초 낙동강 전선의 소방수 역할을 하던 미 해병대는 갑자기 전부 사라졌습니다. 그것은 바로 인천 상륙작전 때문. 당시 미 해병대의 심정은 한국의 운명도 운명이었지만 미 해병대라는 조직이 해체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전에서 실력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. 그래서 당시 미 해병대는 정말로 절박하게 싸웠습니다. 그래서였을까? 미 해병대는 선두에서 맹활약했고 결국 작전은 성공했습니다. 인천 상륙작전 성공 이후 해병대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 주장은 미군 내에서 완전히 설득력을 잃게 되었습니다. 결국 미 해병대는 왜 해병대가 필요한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셈. 2차 대전 이후 홀대받고 아예 해체될 뻔했던 미 해병대. 이런 상황에서 아탁하던 조직을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상황이 언제든 부르면 달려간다는 미 해병대 정신을 만들었고
1950년 당시 미 해병대를 전 미군에서 유일하게 준비된 미군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때맞춰 터진 6.25 전쟁에서 미 해병대는 실력을 보여줬고 그것이 오늘의 미 해병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